그리고 소시오패스가 왜 더 위험하냐면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소시오패스 같고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다 보여요. 근데 인간은 다 양면성이 있죠.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이헌주 상담심리사라고 합니다. 그럼요. 많이 만나죠. 이거는 학계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요, 현상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가 왜 더 위험하냐면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판별하는 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내가 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좀 도구처럼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쟤 적당히 그냥 구슬러가지고 쟤 그냥 잘라. 그냥 잘 설명해가지고 잘 구슬려서 잘 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을 약간 전략적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좀 여기지 않고 도구로 여기는. 뚫어뻥 같은 거 쓰실 때 우리 막 진공청소기 쓰면서 진공청소기야 너도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이쪽에다 배치하고 저 사람 저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런 부부들에 대한 사고가 되게 많습니다. 소위 공감 능력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남편이 좀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아내가 진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진짜 이 사람하고 사느라고. 진짜 제가 아내의 마음을 듣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요, 남편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으면 좀 이해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근데요, 남편한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어떠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목소리 큰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한대요. 자기는 목소리 큰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굉장히 좀 냉정해 보이는, 자기에 대한 통찰 능력이 별로 없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자기에 대한 통찰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럼 뭐가 이 사람에게 발전되어 있는 거냐면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로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불만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 조금만 더 하면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해주지? 항상 이런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또 안 해주지? 근데 이게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안 해주지, 이 사람은? 항상 이런 불만족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막 찌르고 막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고 그런 요소가 실제로 많다기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을 조금씩 실질적인 피해를 줍니다. 자기 일을 은근히 저 사람한테 미루고 자기가 피해 볼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약간 덮어 씌우게 만들고 이 사람을 내가 공격하기가 좀 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공격하게끔 만들고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번에 새로 사원이 들어왔어요. 새로 사원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교묘한 소시오패스는 그 사람을 내가 절단을 내고 싶어요. 누가 윈지를 좀 제가 정확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원이 좀 명확하고 똘망똘망하고 일도 잘해요. 그럼 내가 가서 이 사람하고 뭔가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요, 그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최 대리는 아니 사람이 너무 싹싹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진짜 완벽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긴 한데 자기 주장이 좀 센 것 같아. 이런 얘기가 한마디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 100%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뭐라고요? 왜요? 어떤데요? 이렇게 해서 화두를 끌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혹은 속으로 은근히 사람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기도 하죠. 겉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는 그런 유형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소시오패스의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괜찮은 수준의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괜찮은 사람과 관계를 해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멘탈이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 상처를 잘 받고 나는 그냥 불안정 애착이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안다면 어떤 면에서는 내 배우자가 안정애착,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고 굉장히 나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난다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부부는 평생 살잖아요. 반품이 쉽지 않잖아요. 자녀를 낳기도 하지만 자녀는 또 떠나잖아요. 평생 사는 게 부부니까 가장 깊은 관계일 수 있거든요. 부모만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취사 선택하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만 보면 막 지적을 해요. 그 사람이 막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지?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는 아니거든요. 제 실제 내담자도 그런 상사를 두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진짜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사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들볶는 유형이에요.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훼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 너무 높아서, 자기 안에 있는 완벽성이 높아서 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그냥 거의 성격적 요소처럼 나타나 있는 거예요. 포커스에서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그러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사악한 의도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도 잠 못 자면서 자기도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분노 게이지가 조금 내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소위 변화 요소를 그 이후에 저랑 함께 연습하기도 했죠. 의사소통을 좀 바꿔보는 요소를 하기도 했어요. 타당화 기법을 저하고 연습을 하고 그분에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꾸 사람한테 닥달거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꾸 부정하니까. 아, 팀장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좀 반항을 하잖아요. 상대방도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되게 불만이 많은 표현이에요. 팀장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걸 연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투의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심지어 그 상사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이거든요. 실수만 하면 막 그거를 거의 막 증폭시켜서 그걸 막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사가 심지어 실수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실수한 게 명확했을 때.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니요, 팀장님은 그 순간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과정을 아는데 충분히 그럴 만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요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팀장한테 시연을 하기 시작하고 표현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에 기대어서 점점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도 그 팀장이, 그렇게 미웠던 팀장이 자기를 조금 호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한테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요. 나를 막 지적하는데 맞아요. 진짜 그게 맞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해 보니까 거기서 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꾸 그분을 긍정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호의적인 토대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팀장이 그럴 수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토대가 어떻게 보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하죠. 100% 부정적인 건 없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조금 긍정적 측면을 만날 수 있고 그 토대를 갖고 관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인을 조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그런 요소들이 어떤 면에서는 관계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기가 있어요. 아이가.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불안해요.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엄마, 아빠. 보니까 아빠는 없고요. 엄마는 있어요. 근데 엄마가 쿵쿵 하면서 오잖아요. 사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엄청나게 큰 존재예요. 엄마가 찾아와요. 현경아,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화장실 혼자 가는 거 무서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이고, 너 어제 그 악몽 꿨다더니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해줄까? 나랑 손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 손을 딱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안전기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 손을 잡아주는 게 안전기지입니다.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 끝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장실을 혼자 가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현경이가 저기서 쉬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멀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거기서 지켜서 주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까지는 같이 갔으니까 현경이가 이제 혼자 가서 쉬하고 올 수 있지. 현경이가 엄마 거기 있지? 엄마 거기 있지? 라고 하는데 엄마 거기 있어. 엄마 거기 있어. 라고 표현했을 때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라고 했을 때 그걸 보면서 안심을 하잖아요. 저는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불확실의 시대고 불안이라는 게 참 증폭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누군가와 내가 따뜻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라는 거, 누군가와 공명과 공감을 이뤄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그 불안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형성한다. 그것을 저는 안전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학대하는 건 절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이 때리잖아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갈 곳은 방 구석밖에 없어요. 아이가 가출을 하겠어? 어딜 가겠어요? 그 거인과 같은 존재, 소위 나보다 2배 이상 크지만 그 존재가 나한테 적대감을 가져오면 어떻게 보면 나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만큼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